안녕하세요. 자, 저희 이제 합격자, 구독자신 분 가봅시다. 오케이? 자,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 3년 전부터 제레미 선생님 유튜브 영상들 보면서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던 꼬맹이 중 한 명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제 전공 기준으로 랭킹 탑5 정도의 학교에서 어드미션을 받은 상태입니다. 튜이션 면제,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이펜드는 월 300만 원 가까이 받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 커버까지. 자, 간단한 거 빨리빨리 먼저 갈게요. 네. 자, 학부 어디 나왔어요? 학부는 지방 사립대 나왔고요. 그 천안 아산권에 있는 지방 사립대. 지방에 있지만 막 어마어마하게 막 탑스쿨이에요? 탑스쿨 아니고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는 딱 그 정도 학교였어요. 그리고 대학원은요? 석사? 대학원 석사는 서울권에 있는 상위권 학교의 대학원을 갔습니다. 스카이인가요? 아니에요. 학점은 어떻게 되죠? 학부 때 학점은 4.5 만점에 3.78이었고, 그리고 석사 때 학점은 4.3 만점에 4.25 정도였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 학점이 좋으니까 합격했지.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각자의 약점과 자기가 생각하는 단점들이 있어요. 제리! GRE는 아예 제출 안 했어요. 왜냐면 한번 보고 너무 아닌 것 같아서 막 8%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예 제출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토플은요? 85점이 맥시멈이었고, 이 전공이 이공계열 쪽이어서 미니멈을 80점을 요구하는 학교가 많아서 그냥 그 학교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다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브라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뭐라 그러죠? 카더라 되게 많았어요. 카더라 토플 110은 넘어야 되고, GRE는 매스는 거의 만점에 가까워야 되고, 라이팅도 4.0은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특히 토플에 대해서는 제가 입장권이 1,000원인데 2,000원을 주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요. 그리고 완벽한 세상에서는 다 만점이면 최고죠. 그죠? 오케이? 저희 제레미 컨설팅도 저희 포스팅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후기를 쓰신 걸 보면서 제가 특히 마음에 들었던 글은 실제로 제가 추천서를 부탁드렸던 교수님들 중 한 분이 퍼스널 에세이까지 달라고 하셨고, 네거티브한 반응을 보이셨지만 선생님의 저요 퍼스널 강의를 다시 반복 재생하면서 교수님의 네거티브한 반응을 무시하고 선생님 말대로 그리고 제 믿음대로 진행했습니다. 저 이 후기 보고서 저 감동 먹었어요. 왜? 퍼스널 에세이는 필수고, 오케이? 그렇지만 님 진짜 큰 용기였어요. 처음에 무슨 네거티브 반응을 들으신 거예요? 일단 그 교수님께서 제 에세이를 보시더니 이제 자기도 스카이에 재학 중인 많은 학생들의 그런 추천서들을 써주면서 많은 에세이들을 읽어봤지만 너처럼 이렇게 가정사를 너무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은 한 번도 없었다고. 그리고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가 에세이를 쓸 때 너가 원하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써줘야 되는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간결한 표현들을 좋아한다. 이렇게 너무 감정이 호소적인 글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연구하고 싶은 거를 딱 깔끔하게 그냥 쓰는 거다. 나열하는 식으로. 자, 근데 관중을 생각한다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분이 하신 말 중에 뭔지 알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네거티브 반응을 듣고서 무서웠어요? 네, 당연히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진짜 한 서너 시간 동안은 갈피를 못 잡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다른 컨설팅을 알아보고 다시 작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막 인터넷도 뒤적뒤적하고 막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아, 이분만 이제 그 퍼스널 에세이를 달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그분들이 추천서를 쓸 때 퍼스널 스토리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달라는 경우도 때때로는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제가 또 마음에 들었던 그 부분은 뭐냐면, 제레미 쌤이 얘기하는 거를 듣고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제 믿음대로 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 마음에 들었냐면은 제가 얘기해서만이 아니니만 제가 얘기했던 걸 갖고서 님이 여기서 이렇게 한번 돌리고 다시 한번 돌려보고 맞아 이런 거예요? 네, 그게 맞아요. 아,
니마, 만약 제가 이런 강의를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스널 스토리를 아예 안 썼을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안 썼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처음부터 유학을 계획하고 살았던 사람도 아니었고 유학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봤었기 때문에 국내에만 포커스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라서 정말 딱 국내 사고 방식. 그래서 선생님 강의들을 보면서 아 미국인들은 사고 과정 자체가 우리나라랑 다르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이 사람들이 되게 흥미로워하고 어떤 점을 보고 싶어 하는지도 선생님 강의 보면서 그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님 분야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분야죠? 맞. 그 모티베이션이 어디서 오는 거는 물론 무슨 연구를 해서도 오겠지만 님의 퍼스널 라이프에서도 많이 왔죠? 많이 왔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를 써야죠. 에세이로. 내가 누군지. 그쵸? 좋아. 자, 그래서 또 님이 여기 후기 썼던 거. 미국 교수님들이 제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먼저 컨택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몇 개 학교 지원했어요? 저 10개 학교 지원했어요. 님 10개는 작은 거 알죠? 네. 오케이, 알았어. 자,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개 학교의 교수님들이 컨택이 왔어요? 인터뷰하자고. 그래도 한 두세 분 정도는 미리 컨택이 왔었고 제가 사전 컨택을 했을 때는 사실은 답지 별로 없었고 대신에 이제 그 디파트먼트 인터뷰가 굉장히 많이 잡혔었어요. 교수님이 직접적으로 연락 온 거는 한 세네 분 정도였고 그 이외에는 다 그냥 디파트먼트 자체에서 공식 인터뷰 요청을 했던 거. 몇 개 학교요? 대략. 대략 한 5-6개 다섯, 정도 여섯 개? 학교는 받았어요.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수 컨택을 빨리 해야 된다는 카더라가 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나서 연락 오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어머 나 늦었어. 이거 아니야, 니마. 어?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교수 컨택을 하려면은 뭐 에세이도 보내면 좋고 님도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네, 보냈어요? 바리바리 보냈는데도 뭐 연락이 거의 안 왔고요. 연락 왔던 분들은 올해는 학생을 안 뽑는다. 그래서 뭐 너의 리서치에 그 인터레스트를 보니까 이러이런 다른 교수들이 너랑 겹치는 것 같다. 이 교수들한테 연락해봐라 라고 해서 선생님 강의 보고 그거를 이제 CC해서 또 그 교수님들한테도 보내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그 사전 컨택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이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사전 컨택이 안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면은 해도 돼. 오케이? 그렇지만은 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어머 8월부터는 늦어가지고 할 의미도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찍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님이 얘기했던 그 후기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서 제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스트롱하다면서 highly promising한 캔디데이트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서 혹시 퍼스널 에세이가 좋다고 대놓고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콕 집어서 너의 퍼스널 스토리가 좋다라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 너의 애플리케이션이 스트롱하다고 했었고 근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영어 성적도 미니멈을 겨우 충족하는 정도였고 그리고 저는 연구 실적도 사실 거의 없었고 그리고 연구 분야에서 있었던 그 경력도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을 저는 에세이로 받아들였어요. 오케이. 네. 그런데 그 에세이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퍼스널하고 SOP. 퍼스널 스토리를 따로 쓰는 게 아니었고 SOP 합쳐서 쓰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퍼스널 스토리도 되게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케이스로는 인터뷰를 이제 다른 교수님이랑 인터뷰를 할 때에 제 퍼스널 스토리에 대해서 뭐 얘기해도 되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그 교수님이 굉장히 너의 그 스토리를 들어보니 너가 굉장히 인디펜던트한 것 같고 페이션트한 퍼슨인 것 같다. 그리고 그러한 자질들은 PhD 코र्스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되게 감명받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막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도 100% 당연히 동의하죠. 퍼스널 에세이가 너무 중요한 거. 그리고 특히 그러니까 님이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좋은 학교 출신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그리고 논문 몇 개 있었어요? 1개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1개가 퍼블리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 논문은 사실 좀 있어 보이는 그럴듯한 논문은 아니었고 정말 좀 기본 중에 기본 같은 좀 약간 시시한 그런 논문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시면서 뭐 SCI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긴 했지만 임팩트 팩터도 막 그렇게 높지가 않았고 사실 그 논문을 찾아서 읽어보면 막 엄청난 좋은 막 중요한 하기 어려운 그런 실험들을 한 것도 아니고요. 되게 친숙한 연구를 했었어요. 저는. 왜냐면 이거를 듣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꼬맹이가 되게 끝장인 논문을 나왔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냥 자기의 expectation이 높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나라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인터뷰를 할 때 그 많은 교수님들의 뉘앙스를 제가 느꼈는데 논문 퍼블리케이션으로 뭘 했냐보다는 어떤 연구 경험들을 했고 그때 배웠던 연구 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그 경험들이 자기 랩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가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것 같았어요. 퍼스널 에세이 얘기를 좀 합시다. 흑수저는 아니에요, 그죠? 네, 맞아요. 퍼스널 에세이가 어떤 식으로 나가요? 저는 일단은 흑수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금수저는 아니고 좀 어중간한 수저였는데 대학 입학을 하고 나서부터는 뭐 등록금은 부모님이 좀 해결을 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용돈만큼은 부모님 손 안 벌리려고 제가 막 알바도 진짜 많이 하고 그랬고 현재는 이제 저희 아빠도 뭐 중소기업 다니시면서 조금 직급이 높지만 제가 학창시절 때 그 대학생 때만 해도 사실 직급이 그렇게까지 높지가 않았어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웠어요. 그리고 동생들도 저는 2명이 더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더 부담도 크셨고 그래서 되게 힘들게 살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또 저희 엄마도 4년제 공대를 나오시긴 했지만 진짜 안 해본 알바가 없고 식당에서 뭐 설거지도 해보시고 뭐 이렇게 조립 같은 것도 해보시고 부업도 많이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라왔었죠, 저는. 그리고 그게 실제 퍼스널 에세이에 다 들어갔죠. 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제가 전에도 강의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다 흑수저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임원이라고 그래도 그 오랜 기간 동안은 아버지가 부장이실 때, 과장이실 때, 대리였을 때, 그렇지. 그때는 힘들었던 거야. 그리고 님은 그때 많은 가치관이 그렇지. 성립이 됐죠.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중소기업에 높으신 분이라고 해도 옛날에 돈 아끼고 부모님들 노고를 아는 그런 마음이 어디 가요? 아니요.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퍼스널 에세이에 들어간 거죠. 맞아요. 그럼으로써 케어링하는 하트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 유학 지원을 그러니까 준비하시면서 꽤 고생을 하셨잖아요. 아까 전에 뭐 GRE 이런 걸 떠나서 그 랩에서 사셨다고. 1년 가까이는 이제 연구실에서 거의 처박혀서 살았던 것 같고요. 직장 연구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근무지와 저희 집이 조금 거리가 있어서 통근을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통근 시간이 길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돈을 아끼려고 그런 것도 있나요? 그 목적도 있어요, 솔직히. 왜냐면은 일단 가장 큰 첫 번째는 통근 시간이 먼저였고 두 번째는 그 교통비도 거의 한 달에 20만 원씩 나왔고 근데 이제 그 돈으로 차라리 책을 더 사고 인강이라도 하나 더 들을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시면서 유학 준비도 하신 거죠? 네, 같이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랑 병행하면서 유학 준비를 하다 보니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학부 졸업하고 네. 그 다음에 직장 생활 1년 하고 아니요, 학부 졸업하고 그 다음에 석사 2년을 하고 그 다음 1년을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 2년 반을 여기 연구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석박사 지원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런 연구하고 연관이 없는 그런 직장 생활은 뭐 도움이 될까?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데 이 유학 지원 과정에서 그게 도움이 된 적 있나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좀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가졌던 것 같고 하지만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겼어요. 왜냐면 그 인터뷰를 했던 교수님들이 저의 이제 연구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근무를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터레스팅 하시고 또한 거기서 배웠던 부분들을 제가 인터뷰를 준비를 할 때 잘 믹스 매치를 해서 준비를 했더니 어떻게 이제 거기서 배웠던 가치들을 연구실에 접목시킬 건지를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쵸. 네. 니마 현장을 가는 거예요. 현장을. 맞아요. 뭔지 알겠죠? 오케이? 자, 다시 돌아가서 유학을 생각했던 애도 아니고 선생님 저는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학을 지원을 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던 특정 계기가 있나요? 가장 처음으로 유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던 거는 석사 때였던 것 같고, 그때는 이제 같은 연구실 생활하는 친구들이 미국 유학을 또 준비를 하고 그랬어서 좀 나도 한번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가졌던 것 같고, 그 다음에도 이제 계속 반신반의를 했죠. 그 친구들은 좋은 학교 학생들이니까 그렇고 나는 학교 학력이 안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신반의를 하다가 이제 여기 연구실로 근무지로 옮기면서 같이 근무를 했던 교수님들께서 추천을 좀 해주셨어요. 조언을. 그래서 좀 이쪽으로 박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할 거면 유학을 가라, 미국으로. 그리고 제가 좀 걱정돼요. 교수님, 제가 뭐 이러이러해서요. 하고 말씀드리니 교수님께서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셔서 그 말씀과 그리고 제레미 선생님 유튜브를 그때부터 봤었어요. 갈까 말까 고민하던 시기부터. 그래서 이제 제레미 선생님의 영상들을 보면서 자신감을 얻고 그때 딱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합격하니까 이제 알겠죠. 네. 제가 맨날 이렇게 침튀면서 얘기하는, 물론 학벌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지만, 네. 유학 준비할 때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요? 뭐 모든 부분들이 다 힘들긴 했지만 맞아. 첫 번째로 그래도 이제 제일 프레셔를 많이 받았던 거를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직장 생활을 저는 병행하면서 같이 유학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유학 준비만 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유학 준비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합쳐지니까 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저는 아시다시피 영어가 그렇게 막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영어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터뷰 준비할 때 프리토킹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인터뷰를 할까.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방법이 없었어요. 일단은 정말 그 예상 질문들을 리스트를 쫙 뽑아놓고 스크립트를 쓰고 스크립트 자체를 교정을 받았어요. 구어체적인 표현으로. 그 다음에 정말 A4 용지 한 30장 가까이 되는 것들을 그냥 달달달 외웠어요. 제가 얘기하는 방법은 네.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인터뷰 강의한 것도 좀 참고했어요, 님? 네네네. 그것도 많이 보고 다 봤어요? 네, 즉흥적으로 이제 하는 것도 계속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제레미 컨설팅 강의들을 보시고 극복한 카더라. 첫 번째는 학부 학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플 미니멈 어학 성적, 세 번째는 연구 실적 퍼블리케이션이 뭐 많아야 된다 이런 카더라. 뭐 카더라는 아니에요. 많을수록 좋지. 맞아요. 항상 좋긴 한데, 이상적인 네. sen에서 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강점이구나 했던 거. 연구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근무를 했었던 점. 현장에서. 네. 그리고 근데 현장에서 일하실 때 우선 짧았고요. 맞아요. 그쵸. 네. 1년. 그렇지만 제 전공이 석사 때 전공이 그 전공이었기 때문에 좀 달랐어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도 현장을 안다는 건 큰 거예요. 우리 옛날 기억나. 님이 1년밖에 안 되는데요 라고 했었어요. 그래도 님 안 한 것보다 홀랐지. 옆에서라도 보기라도 했지. 뭔지 알겠죠? 자, 이제 님의 캐리어골은 뭐예요? 저는 솔직히 계속 이런 아카데믹한 분야에서 연구 생활하면서 교수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라면 어떤 교수가 되고 싶어요? 지금까지 뭐 유학 가는 것만 생각했죠. 네, 사실은 그런데 학생들에게 솔직하게 대하고 싶고, 그리고 가식 없이,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또 그런 학생들에게 어떤 용기를 주고 싶은 것 같아요. 이런 강의를 찍으면 저 사람은 합격한 사람이니까 합격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여유로움과 그 많은 깨달음과 그렇지만은 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진짜 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듣고 불안해하고 그랬잖아요. 그쵸? 네. 지금 이거를 보고 있을 그 꼬맹이들한테 한마디 해봐요. 저도 토플 85점이고요. 영어 별로 못하고요. 그리고 뭐 논문 실적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큰 거는
아무것도 도전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과 한 번이라도 도전을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이라도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great.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뭐죠?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